코뼈가 실제로 코피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은 코뼈가 아니고 그 안쪽에 비강 안에 점막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하려면은 점막을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뼈 바깥쪽을 눌러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피가 자주 나는 부위가 있거든요. 코 안에. 네. 코 안에 자주 나는 부위가 요 코뼈의 앞쪽에 코뼈가 아니고 비중격의 앞쪽, 네네네. 비중격의 앞쪽에 이제 작은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제 지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공간을 이제 지혈하는 방법은 코뼈가 아니고 이제 코끝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꽉 잡아줍니다. 어머 세상에. 요 딱 잡으면 사이에 딱 접혀지는 부분이 원래 작은 혈관들이 많아서 피가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코뼈는 이게 아시다시피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숨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코뼈가 휘었다고 해서 숨 쉬는 길 자체가 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콧구멍은 이제 목구멍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숨 쉬는 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요즘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검사할 그렇죠. 때 이렇게 쭉 들어가는구나, 그죠? 요즘 코로나 검사할 때 잘못하는 검사가 네. 이렇게 코 모양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콧구멍 안쪽을 찌르는 게 아니고 그 머리를 찌르는 거거든요. 머리를 찌르는 거고 정상적으로 숨 쉬는 길은 이렇게 길게 쭉. 아마 요즘 그죠? 뭐 설명서 이런 데 눕혀서? 많이 네. 보셨을 텐데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뼈는 여기가 휘어도 이게 숨 쉬는 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코뼈가 휘어 있는 분들이 비중격도 같이 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뼈가 휘었다고 해서 코뼈가 휜 것 때문에 코가 막히는 거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고요. 아니구나. 하지만 코뼈가 휘어 있는 분이 비중격도 같이 휘었으니까 숨 쉬는 길도 같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제 다쳐서 코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습니다. 네. 진단을 받았다면 혹시 전부 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예, 이게 골절이 있더라도 골편이 전이되지 않은 골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만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만 간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이제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조심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물고 뭐 큰 합병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얼음찜질 정도만 해주고 진통제 정도만 복용하셔도 충분히 후유증 없이 지나가고요. 하지만 이게 소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화의 경우에는 만지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집니다. 만지면서 금만 겨우 가서 겨우 붙어 있는 코를 아이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 경우에는 그냥 조심히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오면 그냥 반강제로 부목을 갖다 대버립니다. 일주일 정도. 아예 손을 못 대게. 그러면 수술, 자, 화면에 보면 이렇게 재수술이라는 거 아까도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재수술하고 뭐 이런데, 근데 코가 그러면 안에 요래 잘라가고 뭐 그런다던데. 예. 이걸 진짜 이걸 잘라가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예. 그 비골골절 정복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관혈적 정복술과 비관혈적 정복술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네.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코 밑에 이제 절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관혈적 정복술은 이제 피가 난다고 해서 관혈적 정복술이거든요. 이제 비주 절개를 이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하듯이 코 밑을 절개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 피부를 이렇게 듭니다. 들게 되면 이제 안에 연골하고 뼈하고 이게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부러진 뼈를 찾아서 딱딱 맞춰주고 연골도 휘어져 있거나 부러져 있으면은 안쪽에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뭐 덧대주고 위에다 또 덧대고 그다음에 뭐 보형물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해서 이제 원래 코 모양을 바로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이제 관혈적 정복술입니다. 그리고 비관혈적 정복술은 말 그대로 이제 피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좋다. 피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이제 절개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코뼈를 보고 한쪽에 뭐 집게라든지 거상기 같은 게 있습니다. 막 짝대기 같은 걸로 단순히 그냥 무너져 있는 코를 모양만 딱 맞춰주는 딱딱 들어서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비관혈적 정복술은 결국은 저희의 뭐 손의 감각이라든지 그냥 진짜 눈으로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대신에 관혈적 정복술, 그러니까 코를 절개를 해서 열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하니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데 대신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째고 그리고 열고 흉터도 여기는 그렇죠. 조금 흉터도 좀 있겠네요. 남고요. 붓기도 많고 이렇게 시기가 오래 걸리겠네. 그래서 이 비관혈적 정복술과 관혈적 정복술, 이 코를 여느냐 안 여느냐 그 차이는 이제 얼마나 빨리 병원에 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코뼈 골절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골든 타임이란 거는 골든 타임 안에 오셨을 때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 비관여적 정복술로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코뼈 골절의 골든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코뼈가 부러지고 나면은 하루쯤 지나면은 이제 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붓고 퉁퉁 부어서 처음 한 4, 5일 정도는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부어 있으니까 코로 만져도 저 어디가 뼈가 부러졌는지 저희가 만져봐도 모릅니다. 아, 뚜껑이 예, 부어올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못 하고 또 2주 이상 지나버리면은 이미 붙어버립니다. 아이고. 이미 붙어버리면은 저희가 손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이제 딱딱 퍼즐 맞추듯이 원상복구 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뼈 골절 수술의 골든 타임은 이제 5일에서 10일 사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화는 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소화는 이제 붓기 빠지고 붓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일이지만 소아이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뼈 골절이 2주가 지나서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친 상태로 오시게 되면은 네. 이제 비관혈적 정복술, 그냥 간단하게는 수술이 안 되고 아예 한 달 이상 기다립니다. 한 달 이상 기다려서 코뼈가 완전히 붓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어서. 비주 절개를 통해서 코를 열어서 이제 다시 골절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골절을 시켜서 아이고, 아파. 맞춰주고 깎아주고 이런 작업을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코뼈를 골절돼서 수술하고 난 뒤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횟수 같은 것도 제한이 있나요? 예, 일단은 재수술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격투기 선수나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술해 너무 부러져서 오고 수술해 너무 부러져서 오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자분들 같이 성형 수술을 했는데 또 부러지거나 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성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코뼈 골절이 이게 자주 올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비관혈적 정복술은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뼈 부러지면 그냥 조각조각 맞추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각 나면 맞춰주고 또 부러서 조각이 나면 또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관혈적 정복술은 재수술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 코를 한번 열잖아요. 열었다 닫으면은 이제 피부하고 연골하고 뼈, 뭐 연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유착이 됩니다. 들러붙어 버려요. 들러붙어 버려서 일단 여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여는 것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까도 그 늑연골 채취하시는 분들 같이 일단 수술을 하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연골 재료가 된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 비중격 연골은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제거가 된 상태라서 부족하면 귀연골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귀연골도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점점 수술을 하는데 횟수 제한 우리가 조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재료가 점점 사라지니까 세 번째쯤 수술을 하면은 이제 늑연골을 떼서 재료 이제 보충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훨씬 더 커지죠. 자, 우리가 코 얘기를 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팔도 깁스하고 풀다 보면 병원도 중간 가서 뭐 점검도 받고 또 회복 기간도 좀 걸리잖아요. 코는 뭐 뼈가 작으니까 금방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숨을 쉬니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회복하는 편인가요? 수술 자체가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이게 코뼈 통증 자체가 원래 다른 팔다리 부러지는 거에 비해서 원래 감각신경 자체가 많이 분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통증은 심하지 않아요. 특히 뭐 편도나 이런 코골이 수술 같은 목에 하는 수술에 비하면은 통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많이 불편한 게 말씀드렸듯이 코가 막힙니다. 수술을 해놓으면은 안에 이제 지혈을 위해서 솜도 넣어놓고요. 네. 솜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점막 보호를 위해서 비중격에 뭐 플라스틱 보호대 같은 것도 대놓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코 안을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수술해놓은 자리가 또 부어요. 그래서 코가 완전히 꽉 막히게 됩니다. 그 꽉 막힌 상태가 하루 이틀 정도는 갑니다. 하루 이틀 한 3일, 4일까지는 갑니다. 그동안은 조금 불편하신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안에 이제 솜도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보호대도 다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실밥도 다 풀고 그다음 붓기도 일주일 되면 싹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 전보다는 오히려 더 시원해지는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또 피부하고는 다르게 점막은 원래 회복이 좀 잘 됩니다. 그렇게 돼서 수술하고 나서 사실은 병원에 안 오셔도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다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병원에 나오셔서 안에 있는 딱지도 떼고 솜찌꺼기 같은 거 남아 있는 것도 좀 뽑아내고 그런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원장님과 함께 우리 코 건강에 대해서도 잘 알아봤어요. 뭐 코뼈 골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건강한 코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이 코뼈 골절은 이거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이 코뼈 골절이 생겼을 때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뭐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 적절하게 딱 조치를 딱 취하시고 빨리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방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러져서 이렇게 골든타임 놓치고 나서 그 다음에라도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방치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방치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수술을 통해서 코막힘도 해결하고 코 모양도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